얼어붙었던 동토가 녹아지면서 꽃들이 봄의 소식을 알립니다. 목련도 터트려주고 또 개나리도 진달래도 온 산과 들판을 화려하게 아주 맞아줍니다. 라일락 향기가 풍깁니다. 참 이렇게 시절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온갖 꽃들이 다양하게 각각 제 시즌에 제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참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특별히 두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꽃이 전부 나무 아래로 아주 일렬종대로 쫙 이렇게 서 있는, 일렬 횡대죠. 횡대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꽃이 아마 그 떼주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떼주나무. 이렇게 떼주나무 그러면 좀 보여줘야죠. 네. 떼주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름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안 보여줘요, 꽃? 방송실. 네, 꽃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요 길목 올라가다가 보면 지금은 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근데 꽃이 어떻게 전부 남은 잎사귀 아래로 다 쭉 일렬져서 그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러고 야,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러고 매년 보는 거지만 신기하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거기엔 또 꽃이 전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희한하다. 그거는 이 나무 잎사귀 밑으로는 꽃이 하나도 없고 전부 꽃이 위로 향해 있습니다. 그 꽃을 향해서 산딸나무라 또 그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산딸나무 또는 떼주나무. 방송실에서 보여주기 싫은가 본데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저마다 꽃도 모양새도 다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달리는 모습도 다를까? 저마다 다르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또 다양성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또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세상의 꽃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다, 그럼 재미 되게 없을 겁니다.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개성이 있고 그래서 갖다 맞춰 놓으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같은 게 없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동물들이 다 그렇게 다르게 생겼죠? 아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쥐, 그죠? 그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코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가 긴 코끼리가 있는가 하면 코가 얼굴만한 하마도 있고, 그런가 하면 코가 뿌린 코뿔소도 있고, 코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합니다. 저 바다 동물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생긴 그 코가 얼굴 다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타 같은 경우에는 시속 110km를 달린다고 그럽니다. 110km. 여러분 그만큼 달릴 수 있어요? 시속 110km.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보통 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무늘보는요, 나무늘보 1시간 동안 치타가 110km를 가고 있는 반면에 나무늘보는 900m를 갑니다. 1km도 못 갑니다. 900m를 갑니다. 참 재밌죠. 나무늘보는 일주일 동안 한 번 딱 내려온답니다. 배설물을 위해서 한 번 딱 내려오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거기서 싸도 될 텐데 왜 내려와서 쌀까? 꼭 근데 이 나무늘보는요, 내려와서 땅을 파고서 변을 보고 덮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달라붙고 있는 그 나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뭐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데, 어쨌든 나무늘보는 세상에서 제일 느린 동물입니다. 시속 900m라고 하니까 알만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틀려요. 75개 인구라면 75개 인구가 다 틀려요. 동그란 건 다 똑같이 동그란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참 하나님의 실력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더 신비한 거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조그만 목구멍,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성대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성대의 크기만 가지고 비교하자면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커봐야 얼마나 겠습니까? 뭐 조그만 손톱만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관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얼굴 보지 않고 전화, 이 핸드폰의 음성만 듣고도 누군지 다 알아채린단 말이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실까? 이거 생각하면 참 아주,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허스키한 목소리도 있고 가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 부르는 모습들 보면, 만일 목소리가 똑같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북한 사람들 노래 부를 때 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가미된 거 말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목소리를 살리는 게 얼마나 참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생김새와 다양한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멋과 개성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예쁜 얼굴이다라고, 이게 예쁜 몸매다라고 그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분명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서로 개성을 인정할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은 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왜 먹는 것도 같고 모든 게 같은데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저주받기 이전에도 여자는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범죄 후에 더 확실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더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기를 낳는데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을까? 그러니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런 거 보니까 고통이 있기는 이때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 아기 낳는데 고통이 없으면 아기를 더 많이 낳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여자들이 좀 억울하겠는데 억울해도 할 수 없죠. 선악을 먼저 따먹고 유혹을 했으니까. 그리고 남자가 그걸 거절해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은 너를 배반한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흙을 일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근육질이고 또 여자는 그 신체적으로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어린주일도 소중하고 어버이주일도 소중하고 청년주일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부부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막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원만치 못해서
가정이 화합을 이루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결과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부모가 버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을 하지만 부인이 미우면 처갓집 말뚝만 보면 발로 걷어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는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래야 부모님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는요 부부 주일이 되면 겁이 납니다. 어린이 주일은 겁이 안 나고요, 어버이 주일도 겁이 안 납니다. 근데 부부 주일이 되면 겁이 납니다. 우리 CCF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부부 주일 설교 안 한다 그럽니다. 부부 주일을 아예 없앴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부부들이 너무 많고 재혼한 부부들이 너무 많아서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부부 주일에 도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없앴다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정말 비극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가정이 왜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같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만, 둘이 하나가 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연애할 때는 행복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보다는 다투는 일이 자주 있게 되고, 결혼한 3년부터 한 5년, 6년 될 때쯤 되면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싸우고, 한 10년쯤 지나면 싸워봤자 덕이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살자.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법적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인생은 짧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제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야지. 그러고 이게 곁길로 나가게 되면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그런 혼란한 사회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부부가요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행복한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 그래서 그냥 나쯤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보통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나 정도만 돼도 그런데 여러분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들이 많은데 보니까 학생들도 미래의 남편이 될 거고 미래의 아내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언론 안내위원들 나눠주시죠. 여러분 시험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제가 23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는데 23가지 질문을 할 때 그 옆에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놔두고요, 가끔 사용한다 그럼 1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한다 그럼 2점, 자주 사용한다 그럼 2점,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그럼 3점. 여러분이 정직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사용하는 거는 가끔 사용하는 겁니다. 가끔. 자주 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아시죠? 자, 우선 남자들 먼저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볼펜 없는 분 손 들어보시죠. 볼펜 없는 분. 자, 3층에서도 놀아주시고 볼펜 없는 분들 볼펜 좀 전달해 주세요. 볼펜.
자, 이거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래 생각하면 안 되고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면 1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사용한다 그럼 2점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한다 그럼 3점입니다. 자, 볼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볼펜 없는 분 다 있죠? 내가 하는 말,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자, 남편들의 테스트는 남자들이 이런 말을 전혀 안 하느냐, 가끔 하느냐, 자주 하느냐. 자, 남편들 테스트 시작합니다. 1번,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 가끔 하죠. 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런 말 자주 하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그냥 하라는 대로 좀 하면 안 돼? 그렇죠? 여자들이 이게 인정하면 안 되고요. 남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말 했으면 했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읽으면서 체크하세요. 쭉. 여자분들도 하세요. 자, 여자분들도 하세요. 제가 안 읽을게요. 남자들도 하세요. 그 옆에다가 점수를 기록하세요. 어쩌다가 했으면 1점, 가끔 했으면 2점, 습관적으로 자주 하면 3점. 네. 물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고 아내가 아니니까 다룰 수는 있는데 미래의 남편과 아내가 될 걸 생각하고 기록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거 오래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쭉쭉 넘어가야 돼요. 김계 집사님 빨리 써야 되는데 왜 안 쓰세요? 빨리 쓰세요. 훌륭한 남편인지 아닌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다 하신 분도 있는데, 자, 다 하신 분은 밑으로 쭉 내려서 점수를 내주세요. 점수를. 자, 우리 정인순 권사님은 몇 점이나 될까? 김원희 권사님은 점수가 얕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몇 개가 낮은지 모르죠, 여러분? 예. 몇 개가 낮은지 모르니까. 예. 다 했나요? 아직 못하신 분? 점수 다 매겼어요? 권 집사님 몇 점 나왔는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잘못 타이핑한 거예요. 예. 예. 얼룩이 남는다지 얼굴이 남는다는 아닙니다. 그 설거지 시켰을 때 접시에 물기가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두면 얼룩이 남잖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설거지 자주 시켰다는 얘기죠. 자, 다 했죠? 자, 그러면 점수를 여쭙겠습니다. 자, 10점 미만 손 들어보세요. 10점 미만. 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10점 미만이 나오셨으면, 야, 우리 송환경 장로님 부부는 두 분 다 10점 미만이에요. 우리 교회 모델 부부이십니다. 모델 부부입니다, 이게. 자, 10점 미만은요, 남자들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대화 상대입니다. 이해심 많고 믿음직한 당신은 금성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점 미만의 여자들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를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화성인에게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10점부터 20점 사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잘 살려드리기 위해서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여자들은요, 그럭저럭 당신은 그를 바꾸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금성인입니다. 남자는 그럭저럭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당신은 무난한 대화 상대입니다. 근데 21점이 넘는 남자들,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쩌나 안타깝게도 당신은 형편없는 대화 상대입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녀의 기분을 바꾸어 놓고 싶은 충동이 들 때에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도 고마워하는 그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0점 이상의 여자들, 맞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를 바꾸려 하시는군요. 일주일만이라도 그가 부탁하지도 않은 충고와 비난을 하지 말아보세요. 그가 당신의 태도 변화에 무척 고마울 뿐 아니라 당신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울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십시다.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죠. 음정의 음정이 어떠냐, 또는 말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담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남자가 쓰는 언어가 따로 있고 여자가 쓰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고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가정을 했어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보자. 이게 다른 행성이에요. 행성이 다르니까 삶의 환경이 다른 거죠. 아주 먼 옛날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중에 화성인들이 금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금성인들이 살고 있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와, 그리고 한눈에 반했어요. 금성인들이 여자죠. 한번 실컷 봤는데도 화성인들의 가슴에는 이전에 없던 야릇한 감정이 싹 틉니다. 사랑에 빠진 그들은 불이 나게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금성으로 날아갔습니다. 금성인들은 이 화성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날이 오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사랑을 위해 가슴을 활짝 엽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사랑은 마법과도 같이 빠져듭니다. 같이 있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무엇이든지 함께 했고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달이 걸리긴 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나니까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우리 저 지구가 아름다운데 우리 지구에 가서 살자. 그리고 이 두 화성과 금성에서 온 남녀가 지구에 가 살자고 그래서 지구로 왔습니다. 지구로 와서 살아가는 동안 지구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가지 질병을 얻었는데 이 존 그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희귀병이 걸렸는데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순간 지구에 와서 그들은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 병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똑같다고 하는 생각에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고. 그래서 충돌하게 되고 싸우게 됐다. 제가 볼 때 이 지구라고 하는 건 결혼이라는 제도 같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딱 들어오면서 연애할 때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조심하고 서로 점수를 얻으려고 막 그러고 살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본질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남녀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만 해도 남녀는 같은 줄 알았어요. 몸만 틀린 줄 알았지. 몸은 아기 낳고 또 돈 벌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틀린 줄 알았지, 남자와 여자는 먹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아주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달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마 남자와 여자는 영원히 다 알지 못하고 세상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갈등과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상처를 받고 불신의 감정이 쌓이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 주느냐, 다르다는 것을 거부하고 나하고 같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습니다. 같은 남자지만 다 다릅니다. 같은 여자지만 다 여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남녀가 다른데, 남녀의 역할이 틀린데, 여자는 아기만 낳았을 뿐이지, 아기 낳고 낳자마자 어린이집에 내던져놓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 달려나갑니다. 이젠 국회의원도, 이제는 대통령도 남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입는 옷도 똑같아졌습니다. 운동도 똑같이 하고 직업도 똑같이 합니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없어졌습니다.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시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잘못 자라나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되고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남녀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고, 똑같다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직업이나 모든 부분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무를 키우지만 여자는 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꽃보다는, 꽃은 아무리 봐야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요구합니다. 남자는 열매를 요구하지만 여자는 꽃을 요구한다. 독일의 극작가 코체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똑같은 사항을 보면서 남자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감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이 성공을 합니다. 남자들은 홈쇼핑을 보면서 저건 뭔가 야로가 있다, 저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저렇게 쌀 수가 없다, 저건 객관적으로 저건 아니다, 저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여자들은 와, 저거 싸잖아, 야, 선물 많이 주잖아, 그래서 삽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여자는 감정을 보고 남자는 논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남자가 수많은 주장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여자의 단 하나의 감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가 결혼할 때 그 모습을 평생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몸매도 그 몸매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자꾸 뚱뚱해지면 실망을 합니다. 머리를 잘라서 보글보글 볶아놓으면 아주 실망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멋있는 남자가 되기를 원해서 자꾸 꾸며줍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행복을 안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자는 대화를 하는 중에 최대 약점인데 대화 도중에 말을 자르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자는 영양가 없는 얘기를 자꾸 주절주절 하기를 원합니다. 틀립니다. 남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따분하고 지루하고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자는 그게 해법입니다. 그게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게 행복한 길인데 남자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굵직한 애정 표현을 중요시 여깁니다. 선물을, 큰 비싼 선물을 사줬다든지 어떤 퍼포먼스를 했다든지 그럼 만족해합니다. 근데 여자는 사실은 사소한 것에 좋아합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사소한 표현에 고마워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동굴을 팝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 푹 파묻혀서 뭔가 해결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남자는 목적 지향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남자는 힘과 능력, 효율과 업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등산 프로그램, 자전거를 타고 걷고 운동 프로그램에 트랭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트랭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에 머슴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급이 머슴입니다. 시작을 할 때 머슴, 짐꾼부터 시작을 하죠. 짐꾼이었다가 운동을 많이 하고 등산을 여러 번 가게 되면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얕은 산에 가면 점수를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마일리지를 쌓아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계급이 바뀝니다. 짐꾼이 이제 산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뭐 더 높은 나중에는 대장도 되고 촌왕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스운 게요, 산마다 주인을 정해놨어요. 산마다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분명히 그 산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 트랭글 안에 주인은 그 산을 제일 많이 오르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트랭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푹 빠집니다. 등산할 때면 꼭 그걸 키고 올라갑니다. 그래야 마일리지가 올라가고 그래야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갖다 줘도 안 합니다. 그거 진짜 계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거 하느냐고, 그리고 줘도 안 합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남자는 끊임없이 그 힘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그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 남자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느낌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물에 대한 관심이나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사랑을 꿈꿀 때 남자들은 힘 좋은 자동차를 찾고 고성능 컴퓨터를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데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일에 몰두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여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또 다릅니다. 여자는 목표, 거대함 드러내는 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자는 사랑과 대화, 아름다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관심을 쏟고 보살펴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남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큰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자들은 심리학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심리학 석사 정도는 아마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합니다. 여자들은 인격의 성장이나 영혼과 생명, 그 마음의 치유, 그리고 성숙에 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공원이라든지 잘 가꾼 정원이라든지 또는 잔디밭이라든지 또는 쇼핑센터나 레스토랑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여자들은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 직관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는 감정, 그 감정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청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보살펴 주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남자에게는 그게 골치 아픕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조언을 하면 그 여자가 자기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됩니다. 여자가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챙겨주면 그게 오히려 귀찮고 그게 오히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못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판이하게 틀린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혼자만의 세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여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럴 때는 좀 놔둬야 됩니다. 그럴 때 남자가 혼자서 고민하도록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뒤에서 지키면서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옆에서 자꾸 그러면 남자는 점점 더 빠지게 됩니다.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 만나서 그걸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데 남자는 혼자 있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대화로 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가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여자는 있는 그대로 그냥 공감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는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잘 못해줘서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나쁩니다. 아, 내가 못해줘서 그렇구나. 아,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도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자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만 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남자는 그냥 들어만 주는 쓸데없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건 아주 가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감대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욕구가 완전히 틀리죠. 여자들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합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거나 화장품을 바꿨다거나 옷을 새로 샀거나 그러면 반응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남자는 믿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능력을 믿어주고 남자의 실력을 믿어줄 때 남자는 무척 기뻐합니다. 여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해만 해줘도 됩니다. 여자가 자기 기분을 얘기할 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 얘기 자체를 여자는 쓸데없지만 그냥 얘기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남자는 정반대죠. 남자는 여자가 남자를 바꾸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된 거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자가 바꾸려고 덤벼들면 그건 아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일부러도 안 하게 되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참 당신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하고 이렇게 존중을 해줄 때 행복해하죠. 그래서 꽃을 선물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그럼 너무 좋아합니다.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자기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충성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남자는 거의 찬미 수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 최고가 아닌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기분이 업됩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빼앗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쑥 꽃다발을 건네서 놀라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퇴근이 늦을 때는 전화로 미리 알려주면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절대로 남자가 채널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의 차를 닦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닦아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는 전화로 당신이 몹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인의 손을 잡을 때도 별로 없지만 부인의 손을 잡을 때는 마지못해 잡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힘주어 잡으랍니다. 새 옷을 입었을 때에는 어차피 산 건데 찬사를 해줘라. 그거 뭐로 샀냐? 뭐 이렇게 저처럼 그 장롱에 많은데 그거 뭐로 샀느냐고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샀다고 칭찬을 해주면 무척 좋아합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을 알아놓으면 유익하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를 위해서 자동차 문을 열어주면 행복해한다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기분이 어떤지 자주 물어주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을 맞춰주는 것, 여자들이 행복해하는 조건이랍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부탁하기 전에는 지시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맞죠? 남자분들? 네, 부탁하기 전에는 지시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지시를 하면 안 합니다. 부탁을 하면 합니다. 반갑게 맞아준다. 퇴근하고 왔는데 왔냐? 가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실족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리고 인정을 해주면 춤을 춥니다. 그리고 뭘 작은 일을 하나 해주면 나도 할 수 있지만 남편이 뭘 해주면 그 재치에 감탄을 합니다. 와, 당신 대단하다고. 그러면 더 잘해줍니다. 도움을 청하되 강요하지는 않는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실수했을 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건 싸우는 지름길입니다.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먹었을 때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농담에 크게 웃어준다. 별로 웃을 일은 아니지만 크게 웃어준다. 그리고 여자가 잘못한 일은 분명하게 사과한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그 상황의 장점을 찾는다. 다시 말하면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으면 여자는 100번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잔소리합니다. 그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싸움을 거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남자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서로 다르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첫째는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깨집니다. 두 번째는 도피를 합니다. 이건 쌓이게 되고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을 합니다. 안 그런 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이중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보합니다. 아유, 내가 덮어야지. 누가 덮어? 그리고 양보를 합니다. 이건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틀릴 때 정면 대결해도 안 되고 도피해도 안 되고 가장해도 안 되고 양보해도 안 됩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다를 때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똑같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몸의 구조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일처리 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다 틀리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말이 나하고 보는 게 관점이 틀려서 그렇구나. 인정을 하면 뭔가 일리가 있겠구나. 그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거절하면 그러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틀리니까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부부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쁘다는 말입니다. 홀로 있으면 나쁩니다. 외롭죠.
사람은 사교적 존재인데 외롭습니다. 친밀감을 가질 때 기쁨이 오는데 외롭습니다. 고독한 것 더 큰 질병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혼자 밥 먹으면 밥맛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듭니다. 혼자 추운 데 있으면 추운 걸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부추겨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것. 위로하고 격려는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서로 같으면 도울 일이 없습니다. 같은데 뭘 돕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돕는 배필은 부부가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빼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누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더하기를 하려고 하고 곱하기를 하려고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끝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